안녕하세요. 언니네 유튜브의 연희입니다. 제가 앞서서 드레스 투어 꿀팁을 올려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예비 신부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구독을 하시고 드레스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웨딩 관련 컨텐츠 중에서 스드메 중에 스튜디오에 관한 거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웨딩 용어들이 처음 듣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리허설 촬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셔서 리허설 촬영이 뭐지? 결혼식 전에 본식 전에 뭘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스튜디오 촬영은 리허설 촬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가봉 스냅 촬영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가 다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허설 촬영과 가봉 촬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촬영을 하는 장소의 차이, 그리고 무엇을 입고 촬영을 하느냐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튜디오 촬영, 리허설 촬영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따로 지불하고 촬영을 하겠다라고 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하는 걸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이라고 하고요. 가봉 촬영이라고 하면 내가 드레스를 빌려 입기로 대여하기로 한 그 드레스 샵 안에서 촬영을 하는 거를 우리가 가봉 스냅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둘 다 드레스 입고 촬영하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제가 그때 본식용 드레스와 스튜디오용 드레스가 다르다라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스튜디오에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본식용 드레스가 아니라 촬영용 드레스를 대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밖에 스튜디오로 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했던 드레스들, 혹은 본식 드레스로 많이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시즌이 지나거나 조금 오래돼서 이제 스튜디오용 드레스로 한 단계 내려온 그런 드레스들을 가지고 촬영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튜디오용 드레스가 본식용 드레스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용 드레스는 따로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스튜디오 촬영은 그런 대여용 드레스를 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봉 촬영은 우리가 드레스 샵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드레스를 가지고 반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가봉 스냅 같은 경우에는 본식용으로 나가는 드레스들을 입고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레스가 퀄리티가 훨씬 높고 더 화려하고 더 예쁜 것들이 많기도 하죠. 그래서 본식용 드레스를 많이 입어볼 수 있다는 게 가봉 촬영의 가장 큰 장점이자 차이점입니다. 요즘에는 가봉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 두 번째는 또 시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스튜디오 촬영은 올데이, 하프데이라고 해서 촬영 시간이 좀 나눠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프데이라고 해도 3시간에서 4시간 기준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어 있고, 올데이 촬영을 할 경우에는 7시간에서부터 많게는 막 10시간까지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스튜디오에서 하프를 했는데 그게 처음에 안내받을 때 기준은 3시간 촬영에 드레스나 뭐 의상 3벌 체인지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튜디오에 가서 직접 촬영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프데이도 5시간에서 6시간 촬영을 하더라고요. 올데이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 3벌 기본으로 찍고 캐주얼 촬영도 하고 뭐 한복 촬영도 하고 해서 기본 의상을 5벌 정도씩 촬영을 하시고 그 이상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시간이 훨씬 더 자유롭고 많은 시간 동안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가봉 촬영은 아무래도 드레스 샵에서 촬영을 하게 되고 그날 이제 드레스 투어 오시는 신부님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가봉 촬영은 2시간 촬영, 샵에서 2시간 촬영이 딱 기본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딱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의상을 입을 수 있는 개수가 최대 3벌, 보통은 2벌에서 3벌 정도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샵에서 딱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후에 투어를 오는 신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딜레이해서 촬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안내를 받았고요. 그래서 가봉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처럼 막 스튜디오도 하고 가봉도 하고 이렇게 욕심 많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너무 정형화된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야외 스냅이나 데이트 스냅, 제주 스냅을 따로 촬영을 할 건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우리 결혼해요 하고 좀 정형화된 사진을 한 장쯤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약간 가성비로 가봉 스냅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가봉 스냅이 비용도 조금 덜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봉 스냅 그 대관료라고 하죠. 보통은 드레스샵에서 가봉 스냅을 찍을 수 있는 2시간 대여비만 받아요. 대관료만. 근데 대관료를 또 당일 계약을 하면은 서비스로 그냥 무료로 해주는 드레스샵들도 많고요.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거기서 드레스 비용도 일단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헤어 메이크업만 받으면 되고 또 이제 사진 작가님만 섭외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한 본식 스냅에서는 또 본식 스냅을 결제하면 서비스로 데이트 스냅 혹은 가봉 스냅을 무료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메이크업 샵비만 내면은 촬영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대신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스타일링들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5시간 동안 세 벌을 입는 것과 2시간 동안 세 벌을 입는 거는 큰 차이가 나죠. 특히나 드레스는 우리가 평상복처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모님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스타일링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는 헤어 변형도 많이 들어가고 뭐 부케 같은 거나 주변의 소품들을 활용해서 되게 다양한 샷을 찍을 수 있는데 가봉 스냅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드레스 샵에 있는 공간 그래서 이걸 정할 때는 내 샵이 가봉 촬영을 하기에 적합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지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촬영을 할 수 있는 꾸며진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찍어야 되고 2시간 동안 세 벌을 갈아입고 촬영도 하는 게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 변형을 한번 보통 샵에서 풀루그 웨이브로 간 거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모님이 한번 묶음머리로 한 번을 해줘서 저도 헤어 변형을 딱 2번밖에 못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2시간 찍는데 외부 헤어 변형 그 서비스를 출장을 부르기는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모님이 머리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마음에 안 들게 묶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스타일링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헤어 변형샘을 불러서 갔었고 가봉 스냅 때는 그냥 이모님께 맡겨서 했는데 두 가지의 그 제 헤어 스타일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드레스도 예쁘게 입어야겠고 사진도 스타일링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내가 뭔가 꿈꾸는 촬영하고 싶은 그런 컨셉이 다양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봉 촬영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스튜디오를 촬영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고 가봉 스냅을 찍으시는 걸 더 선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사진을 남편도 그렇고 너무 오랫동안 찍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모바일 청첩장에 형식적으로 들어갈 사진,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했다고 인증할 사진 한 뭐 5장에서 10장 정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봉 스냅을 촬영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두 가지를 다 해본 제 입장에서 막 뭐가 더 좋다 싫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사실 가봉 촬영만 했으면 아쉽기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봉 촬영만 했으면 헤어스타일이 제가 묶었을 때 머리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해서 너무 아쉬워서 수정을 할 때 이제 사진을 셀렉할 때도 정면 사진을 많이 셀렉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다 보니까 남편 사진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가기 전에 저 옷 갈아입는 동안 남편 독사진도 많이 찍어주세요 라고 따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남편 사진을 몇 장 독사진을 건지기는 했는데 남편도 우리 똑같이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결혼식에 같은 공동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사진도 좀 더 많이 남기고 싶고 다양한 컨셉의 여러 가지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스튜디오 촬영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진 찍기 싫어해도 또 막상 여자이다 보니 드레스 입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남편이랑 같이 우리가 예쁜 모습으로 사진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막 2가지 중에 꼭 한 개만 해야 돼요 하면 저는 스튜디오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정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각자 원하는 방향과 나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이거구나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후회가 남을까 아니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에 될까 라는 딱 기준만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혼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촬영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웨딩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